아버지, 시간 많으시잖아요. 이 한마디에 제 72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이기적이라고 했을 때 저는 4천만 원짜리 계산서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죠. 좋아. 이제 진짜 이기적으로 살아볼게. 여러분, 혹시 저처럼 가족을 위해 희생하다가 투명인간이 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얻으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처럼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수입니다. 올해 72세고 부산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어요. 40년 동안 은행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내고 둘 다 결혼시키고 제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정년 퇴직하던 날 저는 정말 기대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퇴직하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큰아들 민수가 전화했어요. 아버지, 시간 되실 때 저희 집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부부가 출장이 많아서요. 처음에는 손자 보는 게 좋아서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손자 지훈이가 중학생이지만 아직 혼자 있기는 어린 나이니까요. 둘째 아들 민호도 비슷했어요. 아버지, 제가 야근이 많아지는데 가끔 아이들 픽업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딸들 수진이랑 수민이가 각각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기뻤어요. 아, 내가 가족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구나. 그런데 일주일, 한 달, 세 달.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어요.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릴게요. 오전 6시 일어나자마자 큰아들 집으로 출발. 오전 7시 지훈이 아침 차려주고 학교 보내기. 오전 9시 둘째 집에서 수진이, 수민이 등교 도움. 오후 2시 수민이 학교 픽업. 오후 4시 수진이 학원 픽업 후 저녁 준비. 오후 6시 큰아들 집으로 가서 지훈이와 저녁 식사. 오후 8시 지훈이 숙제 도와주기. 오후 10시 겨우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저녁 식사. 매일이 이런 식이었어요. 하루에 지하철과 버스를 총 6번씩 타면서 부산을 가로질러 다녔어요. 주말은 더 했어요. 토요일에는 아이들 학원 픽업과 놀아주기, 일요일에는 두 집 모두에서 대청소까지.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언제 여행 가려고 했잖아. 조금만 기다려. 아이들이 좀 더 크면.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바빠졌죠. 아버지, 지훈이가 요즘 게임만 해서 걱정이에요. 좀 더 신경 써서 봐주세요. 아버지, 수진이 수학 성적이 떨어졌어요. 숙제 좀 더 꼼꼼히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점점 요구사항이 구체적이고 까다로워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어느 날 큰며느리가 한 말이었어요. 아버님, 저희 친구 중에 시어머니가 손자 봐주는 분이 있는데 한 달에 용돈을 드린대요. 저희는 아버님께 용돈을 못 드려서 미안해요. 대신 아버님이 더 편하시도록 집안일을 좀 더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한테 용돈을 주는 대신 제가 더 많은 집안일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날부터 정말 가정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자주 아팠고 허리도 아팠어요. 수면 부족까지 겹쳐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과로 증상이에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휴식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던 중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 친구들과 완전히 단절됐다는 것. 경로당에서 바둑 치던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졌고 등산 모임도 나갈 수 없게 됐어요.
진수야, 요즘 왜 안 나와? 친구 상철이가 전화했을 때 대답하기가 민망했어요. 아, 그게 손자들 돌봐줘야 해서. 진수야, 너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나이에 그렇게 살면 안 돼. 상철이 말이 맞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가장 힘든 건 아내와의 관계였어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니까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는 과부 산 지가 언제야? 남편이 있는데도 항상 혼자야.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아팠어요. 당신도 이해해줘.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지. 나도 당신의 가족이잖아. 45년을 함께 산 아내도 가족이라고. 더 심각한 건 아내가 우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아내도 우울증 초기 증상으로 병원에 다녔대요. 혼자서 말이죠.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모임이고 3년 만에 가는 거였거든요. 큰아들한테 한 달 전부터 미리 말해뒀어요. 민수야, 이번 토요일은 아버지 동창회 있어서 지훈이 못 봐준다. 알겠습니다. 그날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동창회 당일 아침 6시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훈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민수야, 아버지 오늘 동창회 간다고 한 달 전부터 말했잖아. 동창회는 다음에도 있잖아요. 다음에도 있다고? 내 나이가 몇인데 다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때 전화 너머로 지훈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오늘 친구들이랑 PC방 가기로 했는데.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급한 회사 일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자기들은 피곤해서 안 되고 72살인 저는 피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날 동창회를 못 갔어요. 친구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진수야, 오늘 왜 안 왔어? 3년 만에 오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후에 아내 생일이었어요. 여보, 이번 생일에는 우리 둘이서 좋은 식당이나 가면 안 될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결혼한 지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하는 거죠. 해운대에 있는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새 옷도 샀고요. 그런데 바로 그날 아침에 둘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희 부부가 갑자기 중요한 회식이 생겼어요. 아이들 좀 봐주세요. 민호야, 오늘은 엄마 생일이라서. 그때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저 오늘 친구 생일 파티 가기로 했는데. 제발.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아내 생일보다 수진이 친구 생일 파티가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날도 아내와의 약속을 취소했어요. 아내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실망한 표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괜찮아, 여보. 다음에 가면 되잖아.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당신과 제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을.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둘째 집에서 수진이, 수민이 저녁을 챙겨주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진 거예요.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서 깨어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과로세요. 심각한 과로입니다. 1시간, 2시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결국 아내가 혼자 택시 타고 와서 입원 수속을 도와줬어요. 다음날 오전에 큰아들이 잠깐 들렀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런데 지훈이가 오늘 중간고사라서. 아침은 어떻게 하죠? 또 지훈이 얘기였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지훈이 아침 얘기냐?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그날 밤 병원 침대에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집 앞에서 큰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퇴원 축하드려요. 그런데 지훈이가 기말고사 기간인데 컨디션은 어떠세요? 퇴원 축하도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일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러 온 거였죠.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 생일이었어요. 72번째 생일. 그런데 그날 오후에도 둘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그런데 수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수민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결국 제 생일날에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혼자 케이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생일 축하해. 미안해. 늦어서. 괜찮아. 익숙해졌어. 그 말이 더 가슴 아팠어요. 그 다음 주였어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 큰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했어요. 아버님, 내일부터 일주일간 저희가 제주도 여행을 가요. 지훈이는 학교 때문에 못 가요. 일주일 동안 봐주실 수 있으세요? 일주일을? 저희끼리만 가고 싶어서요. 그때까지도 참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 그리고 아버님. 지훈이 일주일치 반찬도 미리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주시면. 뭐라고?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너희는 제주도 가서 놀고 나는 일주일 동안 지훈이 뒷바라지에 반찬까지 만들라는 거야? 그때 큰아들이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아버지, 저희도 정말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민수야, 나도 아내와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아, 그건 아버지는 은퇴하셔서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시간이 많다고요? 하루 12시간씩? 너희들 일하는데 시간이 많다고요? 그때였어요. 제가 평생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시간이 많다고? 내가 언제 시간이 많았어?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기나 해?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너희들 뒷바라지 하는데 시간이 많다고? 시간이 많으면 내가 왜 동창회를 3년 동안 못 갔겠어? 시간이 많으면 내가 왜 아내 생일에도 제 생일에도 너희들 일을 하고 있었겠어? 그때 전화 너머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좋아. 안 해줄 테니까 다른 방법 찾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다. 일주일 후에 두 아들을 불렀어요. 민수야, 민호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앞으로 아버지는 너희들 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아이들 픽업도 돌봐주는 것도 밥해주는 것도 이제 안 할 거야. 큰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버지도 내 인생이 있어. 그때 큰아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가족인데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무 이기적이신 것 같은데요.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이기적이라고? 10개월 동안 너희들 위해서 매일 12시간씩 일해온 내가 이기적이라고? 너희들 한 번이라도 아버지 안부를 물어본 적 있어? 아버지가 힘들어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희들은 뭘 했어? 지훈이 중간고사 걱정했잖아. 그제야 둘 다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너희들은 아버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편리한 도구로 본 거야. 공짜 베이비시터, 공짜 운전기사, 공짜 가정부로 말이야. 그때 제가 준비한 게 있었어요.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지난 10개월 동안 아버지가 한 일들이야. 정말 꼼꼼히 적어뒀었거든요. 지하철, 버스 교통비 월 15만원, X 10개월 150만원.
아이들 간식비, 식재료비 월 20만원 곱하기 10개월 200만원.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8,000원 곱하기 하루 12시간 곱하기 월 25일 곱하기 10개월 2,400만원. 가사도우미 비용 시간당 15,000원 곱하기 하루 4시간 곱하기 월 25일 곱하기 10개월 1,500만원. 총 4,250만원. 정말 조용해졌어요. 이게 돈으로 계산한 거고 마음으로 계산하면 더 많아. 아버지가 포기한 것들도 알아? 동창회 3번 산악회, 등반 12번, 아내와의 데이트 수십 번, 친구들과의 모임 수십 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내와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 목이 메었어요. 그제야 둘 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결정했어. 이제 끝이야. 내일부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날 그들이 돌아간 후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나도 이날이 오기를 기다렸어. 그날 이후로 정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처음 일주일은 전화가 계속 왔지만 한 달이 지나니까 줄어들더라고요. 대신에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통영 여행도 다녀왔고 경주도 다녀왔어요. 제주도에도 일주일 동안 있다 왔어요. 여보,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표정이 많이 달랐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예전과는 다르게 정중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6개월 동안 직접 지훈이를 돌보면서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처음에는 화도 나고 서운했어요. 하지만 직접 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와 시간을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가 당신은 아들만 있고 나는 없나? 이런 말도 하고. 아버지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얼마나 미안했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지훈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더 독립적으로 변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혼자 일어나고 도시락도 간단하게나마 스스로 싸고 숙제도 혼자 하려고 노력하고.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어요. 할아버지는 왜 안 오냐고. 그런데 이제는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일이 있으시구나 하면서 이해하더라고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에는 둘째 민호가 아내와 함께 찾아왔어요. 아버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저희가 직접 아이들을 돌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아이들이 더 독립적으로 변했어요. 수진이는 이제 동생 챙기는 것도 도와주고 수민이도 혼자서 준비물 챙기고 오히려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부도 더 가까워졌어요. 아이들 문제를 함께 해결하다 보니까 진짜 팀워크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아버지가 새로운 규칙을 정할 거야. 첫째, 매일 돌봐주는 건 절대 안 해. 둘째,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건 괜찮아. 단 내가 요리하지는 않아. 셋째, 정말 응급 상황일 때만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그것도 미리 상의하고. 넷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약속이 있을 때는 절대 방해하지 마. 다섯째, 고맙다는 인사는 기본이야. 여섯째,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이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렇게 선을 분명히 그었어요. 한 달 후에 손자들과 재회했어요. 지훈이가 혼자 집에 찾아온 거예요. 버스를 타고. 할아버지, 지훈아, 너 어떻게 왔어?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중학교 2학년이 된 지훈이를 보니까 많이 컸더라고요. 할아버지, 저 중간고사에서 전교 5등 했어요. 정말? 잘했네. 그런데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자랑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훈아, 할아버지가 없어도 혼자서 잘하고 있구나. 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했어요. 지훈이는 이제 훨씬 어른스러워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요즘 힘들어하고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말해요. 그래? 네. 그동안 할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했다고. 그런데 할아버지, 아빠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용서는 이미 했어. 다만 예전처럼은 안 될 거야.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만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내가 찾아오면 언제든 환영이야. 이제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사진 찍기를 배우고 있어요. 경로당에서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거든요. 진수씨, 사진 실력이 늘었네요. 하하, 72살에 뭔 사진이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열정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요리 교실도 다니고 있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만들어?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처음 배우는 건데. 아, 그러게. 우리 나이에 새로 배우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를 느껴본 게 처음이에요.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진수야, 나도 요즘 딸한테 시달리고 있어. 손자 픽업이며 집안일이며. 그래? 그럼 너도 한번 안 된다고 말해봐. 그게 쉽나? 딸이 혼자 아이 둘 키우는데. 그래도 선은 그어야 해. 안 그러면 너만 힘들어져. 제 경험을 나누다 보니 많은 친구들이 공감하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더 당당해져야 해. 우리가 무시당할 이유 없어. 요즘 경로당에서 제가 상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한테 용기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건강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도 높았고 불면증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건강해졌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도 놀라더라고요. 혈압도 정상이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셨어요.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나요?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의 평화가 몸의 건강으로 이어지는구나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한 선택이 모든 면에서 옳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더 독립적으로 성장했고 아들 부부들도 진짜 부부가 되었고 저희 부부도 다시 연인이 된 기분이에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참는 관계가 아니라요. 제가 선을 그은 후에 오히려 가족들이 더 성숙해졌어요. 아이들도 아들들도 며느리들도요.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할 줄 알게 됐어요. 이게 진짜 가족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 아내가 자주 말해요. 여보,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정말 그래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도 많이 달라진 게 느껴져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에요. 김진수라는 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할아버지도 아닌 그냥 김진수로.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에요. 물론 가족은 소중해요. 하지만 나 역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이미 충분히 했어. 이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을 가지세요. 72년을 살면서 깨달은 건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제 이야기가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72살에도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새로운 여행을 떠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